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몬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수요일 격주 수요일에는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을 모시고 사회과학 감독회를 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벌써 어느새 6번째 책을 같이 읽었어요. 이번에 읽은 책은 종노동은 가능한가? 네.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3섹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영리 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기업들 말고 어떤 NGO라든지 NPO라든지 약간 시민사회단체나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이라는 가치가치한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는 그곳의 일터에서 이제 우리 너무 돈만 벌고 살지 말고 좀 더 공익적인 어떤 삶도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속에서 느꼈던 노동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이런 걸 굉장히 사회적인 눈으로 촘촘하게 다뤄낸 책인데요. 네, 하승우 선생님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책은 이영록 명수민 쌤이 쓰신 종노동은 가능한가요? 이영록 쌤은 2015년도에 사표의 이유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열공 중이신, 이 부제가 이제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이라고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아마 읽으시다 보면 이게 꼭 청년 세대의 문제, 그러니까 세대에서 더 불거지긴 하는데, 이게 꼭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요즘 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아주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이 빨리빨리 교체되고, 반대로 이제 30, 40대 활동가들은 이제 없고, 50, 60대 활동가들은 다 지금 어디 가시고 막 이러면서 사실 이제 약간 제가 볼 때 조직의 위기, 말로는 확장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되게 위기 상황인 데가 많은데, 어쨌든 그거는 이렇게 한국 사회 약간 구조적인 문제이고, 약간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연유했는가를 조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활동가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도 생각해보면 활동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익숙하게 쓴 게 언제부터일까요? 약간 시민단체, 약간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89년도에 경실련 만들어지고, 약간 90년 들어오면서 이제 NGO 이런 개념이 한국에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92년도에 리우 환경회의가 브라질에 있으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약간 NGO의 전성시대, 옛날에 보면 막 제4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쪽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아마 그런 거면서 옛날 외국엔 액티비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활동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고, 또 요즘은 더 이제 그런 건 어쨌든 여기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사실은 그냥 영리시장 개념을 따지면 그냥 노동자인데, 어쨌든 영리기업은 아니니까 뭔가 이 사람의 정체성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노동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쨌든 자기 노동력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나는 고용되어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라고 하는 정체성만으로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 활동에서 자기를 찾고 싶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관계망을 형성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뭔가 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노동의 이유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좀 다르니까 여기에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붙으면서, 그럼 이런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영역에서 그러니까 노동은 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상식이 있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 책은 정말 다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 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혹은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중요한 현안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정도는, 이제 여기도 책에 보면 헌신이란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사실 노동에서 헌신은 별로 안 좋은 개념이잖아요. 적당하게 일하면 되는데, 사실은
과로하고 이런 거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에서 사실은 이거는 착취죠. 근데 이제 이 영역에서는 그게 착취가 아니라 이제 헌신, 왜냐면 이게 자발성이 부여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이 결국 좋은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좋은 삶인가, 내가 사는 삶은. 그런 고민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 읽었던 아렌트 책에서 보면 이제 활동의 층위가 있잖아요. 노동과 작업과 그 행위의 층위가 있는데, 사실 이 사회적 노동은 다 섞여 있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때 아렌트 보면서는 야, 인간의 삶이 이렇게 딱딱 나눠져 라고 했지만, 또 뜨면서는 여기를 딱 보면 이게 안 구분되면서 또 되게 애매해지는 뭔가가 있는 거죠. 나는 노동 같은데 누군가는 너는 활동가라 그러고, 뭐 누구는 뭐 이렇게 부르었을 때, 그러면 뭐 나는 지금 어떤 층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고민이 이제 사실은 들고, 사실 이 책은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활동, 작업, 행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활동, 노동, 운동 뭐 이렇게 이제 약간 표현하기도 한 그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금 노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느 층의 방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계가 흐려져 있더라도 어느 층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노동인가? 아니면 뭐 작업인가? 아니면 행위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고민. 그럼 도대체 이 사회적 노동이라고 하는 건 어느 층의 방점을 찍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이제 질문들이 시작이 된 거죠. 예전까지는 그냥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문제 막 헌신, 일단은 먼저 싸우고 뭐 헌신하고 이런 게 이제 당위적으로 도덕적으로 되게 강조됐다면, 이제는 질문할 시기가 된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된 거고, 사실 뭐 이 책은 그래서 지금 사회적 노동은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뭐 답을 준다기보다는, 평가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이 실제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걸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내는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 되게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책을 보면 청년 세대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뷰를 하신 분들도 청년이 많기 때문에 청년 세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스스로 보고 있느냐, 뭐 여기도 보면 뭐 세대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고 연령대가 공유하고 있는 분명한 어떤 그런 세대적인 특성 같은 게 있는데, 또 뭐 그거를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어쨌든 어쨌든 계층적이든 계급적인 차이도 있는 거죠.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똑같은 나이지만 학교를 안 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뭐 거기는 사회적 노동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닐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단점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어쨌든 좀 공유하고 있는 시대적인 뭐 여기도 보면 어쨌든 뭐 우리가 수저론가 뭐 헬조선가 이런 게 아까 보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시대상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청년 세대가 노동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정리했을 때,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이 한국의 전통적인 이 제3섹터나 불리는 곳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는, 책에 나오는 것 좀 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 중심의 조직인 거죠. 뭐 약간의 어떤 면에서 누가 보면 막 1인 기업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뭐 한 사람이 거의 그 조직을 대표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냥 무슨 문제 있으면 대표한테 얘기하고, 우리 조직의 사명이 뭔지, 우리 조직의 목적은 뭔지 이런 것도 불분명한 거죠. 왜냐면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표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 거에 대한 뭐 사실 어쨌든 노동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노동의 룰 같은 것도 있는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게 사실은 예전에는, 요즘에는 단체에서 근로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단체에서 근로계약서 쓰면 난리 났거든요. 니가 지금 노동하러 왔냐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본적인 룰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단체가 공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용만 공적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공적인 목표를 합의하고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제 IMF가 터지고, 사실 IMF 터지고 난데 더 많이 생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지금 전국에 있는 자활이라고 하는 지역 자활센터 이렇게도 만들어지잖아요. 또 자활에서 무슨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실 97년도 이후에 이 사회적 노동이라는 섹터가 한국 사회에 더 많이 생기는, 더 폭발적으로 생기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새로 생기는 영역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한국은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노동시장은 정리해고와 파견 근로제처럼 이제 막 이제 급속하게 그 중에 보면 친자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이 바뀌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로부터 약간 이탈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수용한다고 하는 이 사회적 노동의 섹트는 그러면 신자유주의와는 좀 다른 형태의 자기 구조를 갖췄냐라고 물어보면 이 책에서 나오는 바는 별로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치고 들어갈 공백이 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시스템도 없고 뭐 원리나 규칙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단체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스스로 담보하는 게 아니라 뭐 특히 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은 이제 정부 지원에 의존하거나 기업 후원에 의존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로젝트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서의 성과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성과를 이쪽에 기업처럼 이렇게 이쪽에 측정 가능한 수치로 표현해 주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활동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막 밖에서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이게 되게 활동적인 진짜 액티비스트죠. 근데 어느 순간 뭐냐 하면 이제 단체 활동가들이 실무자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 뭐 거기 전화 오는 거 다 체크해야 되고 이제 뭐 행사 끝나고 나면 또 결과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그러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외근이 주가 업무가 아니라 이제 다 내근 위주의 업무 되는 그러면서 이제 단체들도 활동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파트 사업을 맡은 실무자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 사회적 노동이 더 혼란스러워진 단계로 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활동가가 되겠다라고 아까 보시면 나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겠어라고 하는 층보다는 뭔가 이 일에서 나의 자아도 좀 찾고 싶고 좀 새로운 관계망도 만들고 싶고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싶은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하는 일은 사무실에서 계속 기획서 쓰고 뭐 사람들 관리하고 아니면 뭐 자원봉사 관리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것만 하니까 이거 뭐 되게 내가 생각했던 활동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근데 뭐냐면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이 섹트는 안 봐요. 왜냐하면 야 저렇게 그냥 일할 거면 기업에 와서 돈 많이 벌어. 그렇죠. 내가 하는 노동에 차라리 적절하게 돈으로 보상이라도 받지. 거기는 이거는 보상도 없고 몇 년을 막 내가 헌신했는데 나한테 내가 무슨 뭐 자기 개발이 돼서 내가 뭔가 좀 더 성장된 자아를 찾은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내근만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관계가 확정된 것 같지도 않고 되게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거 하는데 이거는 뭐 대표님은 열심히 외부에 있는 활동이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상도 받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은 아무런 어떤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차라리 돈이나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맨날 넌 뭐해? 이렇게 물으면 아까 얘기했죠. 활동가 되었다고 난 누구인가 나는 왜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되니까 아싸리 그럴 거면 그냥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또 더 안 좋게 경험하면 여기 진짜 기업보다 더 안 좋구나 문화가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냥 땡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좋은 마음과 굳은 의지로 이 활동을 시작했다가도 오히려 이제 그 이후로 더 폐쇄돼 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중간까지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거는 뭐 그래서 한국에 뭐 이 세상 다 없애자 뭐 단체를 다 해서 이건 아니라 이 문제를 왜 그동안 단체들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다 싶으면 이게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40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 50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문제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짧은 시간도 아닌데, 뭐 IMF 이후로 하면 지금 보스것만 해도 20년. 근데 뭐 진짜 시민단체 운동, 시민운동 역사 시작하면 사실은 거의 뭐 이제 40년. 뭐 사회운동 역사까지 합치면 뭐 이제는 그건 뭐 하여튼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이 조직이 풀어야 될 미션으로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게 있고 사실 이 책도 볼 때는 나오고 난 뒤에 2016년도 나오고 난 뒤에 막 토론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책 나오고 난 뒤에
한국의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었나 따져보면 또 별로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한편에서 이제 3장까지는 계속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고, 지금 4장에서는, 근데 뭐 또 이제 이게 뭐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한 번 해결될 건 아니니까 일정 정도는 모순된 것들과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모순들이 있을까를 이제 이 책은 또 정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 책이 정리하고 있는 건 어쨌든 크게 4개 정도죠. 어쨌든 아까 이 체계화, 탈체계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 만들면 좋을 때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되게 자유로운 뭔가 좀 약간 침해받는 것도 있고요. 또 어쩌면 또 조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 외근을 나가고 싶지만 누군가 내근을 하면서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자율적인 노동과 타율적인 노동, 뭐 요거 모순도 항상 존재하는 거고, 또 막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도대체 우리는 맨날 회의만 하고 도대체 언제 일을 하는가, 뭐 하는 이제 그런 일의 효율성 문제라고 하는 것도, 조직 공동체 문화와 일의 효율성 이것도 있고, 또 이제 또 우리라고 하는 범주, 그러니까 또 사실은 우리란 말이 되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되게 좁게 들어가면 결국은 이게 약간 이너서클처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근데 뭐 자립과 의존 뭐 이런 관계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이, 그러니까 뭐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기보다 이런 모순들을 안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책은 그래서 뭐 탈체계화가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왜냐하면 일정 정도 지금은 그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모순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좀 저희의 이제 목표를 생각하면, 어쨌든 이제 이런 모순들을 어떤 방법에 더 해결하기 좋을까를 고민할 때,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가 끊임없이 속삭임이 있다라는 거죠. 야, 일은 효율적이어야지. 야,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뭐 이런, 이렇게 막 악마의 속삭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일은 유연하게, 야, 근데 사실 보면, 신자유주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팀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계속 경계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실 이제 저는 뭐 여기서 보면 답이 아니라 좀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뭐 딱 한 가지 답을 찾는 게 보다 이런 모순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의 우리 조직은 어떤 지향을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고, 뭐 이 책에서 약간의 힌트를 주는 거는 어쨌든 함께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세넷이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은 마렌트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노동, 여기도 보면 이제 약간 그 뒤에 보면 손노동 하는 사람들 얘기가 좀 약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손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소외나 이 타율성을 극복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형태의 노동 속에 어떻게 그런 요소들을 조금 이제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풀리지 않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 파트의 노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영역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안 만들어지니까, 뭐 어떤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회비로만 운영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보면 회원들이 맨날 그런 압박을 넣는 거죠. 인건비 비중을 줄여라. 사실 인건비 비중을 줄이면 착취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오히려 사회적으로 설명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최소한의 비용이다라고 하는 그 사회가 합의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건비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냥 이게 약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 사실 이거는 지속을 위한 일종의 디딤돌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뭐 회비가 아니라 또 사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지만 정부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하죠. 제가 볼 때 약간 서울은 그래서 되게 위태롭기도 한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단체들이 그리고 프로젝트 때문에 확장을 많이 시켰어요. 규모가 되게 많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가 끊기면 사람을 해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선우가 좀 바뀌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조금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렌트로 이제 저희 약간 초기에 했던 아렌트 문제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뭐 아렌트가 노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노동이 없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노동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소비와 이윤인데, 근데 우리가 그 층위로만 인간이 고립되게 되면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못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적 노동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노동이 아닌 영역의 층위의 활동을 추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 층위의 활동이 그러면 아른트가 얘기하는 작업이냐? 뭐 일정 정도는 작업의 성격이 많죠. 여기도 보면 제작이라는 표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작업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는 만들어진 것의 사용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용성 이런 거죠. 뭐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로서의 유용성이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생산했을 때 내가 유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체성과 자발성이 발현되는 형태로 되고, 뭐 아렌트도 얘기하지만 작업은 일정 정도는 관계성도 있는 거죠. 혼자 생산한 게 어쨌든 이 작업의 결과물은 누군가와 계속 이제 소통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의 영역 섹터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일종의 작업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게 작업으로서의 자기 속성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위로서의 성격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고, 일종의 그러니까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기 성격 같은 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뭐 지금의 이 한국 현재 구조에서는 네가 더 노력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공적인 장은 마련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뭐 대표만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각 구성원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장은 필요한 건데, 그 장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읽을 이제 앙드레 고르의 프롤레타리아 안녕 보면 이제 고르가 이제 그걸 좀 구분하는 시도를 합니다. 노동에서도 이제 이걸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얘기되는 이제 자율노동, 타율노동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타율노동을 폐지하고 자율노동의 세계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고르는 제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 타율노동이 일정 정도 전제될 수밖에 없으면 인정하면, 그러면 그 타율노동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더 자율노동을 채울 건가를 고민해야지, 마치 타율노동 없는 자유세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정도 규모 이상의 조직이 되면 이제 이거는 분화시켜, 뭐 이렇게 이제 그게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도 그걸 제가 볼 때 그런 시스템을 얘기해야 될 시점이 좀 된.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할 때 이제 좀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약간 이제 지침을 제공하는 책으로서 되게 가치가 있다. 이영록, 명수빈 두 분의 경험은 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책을 쓰실지를 보면 좋겠고, 뭐 제가 그 그룹에 올려드린 이제 그 세사연 보고서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온 이제 그 청년 세대의 퇴사를 택하는 청년 세대 보고서인데, 사실 보면 약간 이 책에 되게 많이 겹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별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거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누가 대신 고민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시작할 건가, 약간 이제 그 시점에 저희가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스템에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망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그냥, 지구는 그냥 망해야 될 것 같아. 한국은 그냥 망해라. 그냥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은교 선생님이 말하는 이제 리셋이죠, 리셋. 그냥, 이따위 거면 그냥 다 망해버려. 약간 이런 리셋의 마인드로 가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리셋하지 않는 동안은 아무런 뭔가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다시 이거 쓰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산 시간, 죽은 시간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뭐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스템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뭔가 이 시스템이 변화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움직임이 촉발돼야지, 안 그러면 어쨌든 이 조직 내에서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 다 죽은 시간. 사실은, 그럼 거기서, 그럼 뭐 가령 여기 나온 대로 그러면 이 조직을 버리고 딴 데 가면 그러면
다시 산 시간이 생기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럼 기업체로 가면 이게 보상은 받겠죠. 예, 어차피 뼈 빠지게 일하기 전에 뭐 돈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그게 이제 죽은 시대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그러면 이 시간이 나한테 의미 있는 거 되니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뭔가 약간은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시스템의 변화를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것들을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뭔가 내 시간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시작점이 필요한,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출발점은 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할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망했으니까 뭐 좋은 걸 이제 기대하지 않아. 알았어. 뭐 이제 대표가 다 정리하고 지배하는 조직 문화 위기야.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 출발점은 이게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혼자서 못 하니까 좀 이제 같이 출발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동료들을 찾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결론을 다시 약간 짜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다시 이 이야기는 다시 동료로 돌아와야 되는 거냐. 그럼 결국은 좋은 동료를 찾는 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그나마 약간이라도 버티게 하는 건데, 그럼 또 이 좋은 동료들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조직 내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조직 내에서 그 동료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동료를 만나야 될까? 약간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처음에도 답답했는데 지금도 보면서 약간 이제 답답하면서 약간 하여튼 좀 그런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도 보면서 어제도 막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 5년이 지나도 이게 전혀 뭔가가 뭐 진상 규명도 안 돼, 처벌도 안 받아, 뭐 친척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 또 정권이 바뀌길 기다려야 되는데 또 정권 바뀐다고 한들 뭐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럼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 그러니까 되게 약간 실존적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뭐 기다리면 나아지겠지가 낙관도 아니고 이미 세상은 망했어라고 한 비관으로도 그치면 너무 또 이게 그럼 당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뭐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이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닌 그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가능성의 지점에 주목해야 되는 건지. 동료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동료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동료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표도 내 동료고 대표도 나를 동료로 본다라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문화는 그러니까 어려우면 아무도 서로가 서로 동료로 잘 안 본다. 단체들도 각자 도생 단계로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동료가 동료로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서 계속 뭔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고민도 조직 내의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니까 자꾸 조직 밖에서 얘기해야 되는. 이 답이 없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외국 같은 데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NGO나 NPO한테 다른 뭐 종교기관 이런 데는 알아서 자립하는 건데, 종교기관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목적기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왼쪽에 지속 가능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공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런 비용을 받으니까 단체는 되게 일정 정도의 투명성과 조직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뭣도 아닌 상태에서 일단 법만 만들어서 비영리 민간의 지원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기존 단체에다 돈을 주는 형태로 가버리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니까 이게 이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직 구조에 하나도 영향 못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니들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빌미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위탁 사업으로 돈을 주는 거니까 결과물만 잘 받으면 끝인 거죠. 뭐 조직 구조가 개판이든 뭐 대표가 전행을 부리든 이런 상관없다라는. 이제 다음 주에 그 고르는 기본소득을 있긴 해요. 그쪽 사람들 중에 몇 안 되는 기본소득, 예전에는 옛날부터 뭐 아주 옛날 아니죠, 사람 옛날 사람 아니니까. 어쨌든 80년대부터 계속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던 게 그냥 기본소득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런 전환의 비용. 전환 과정에 되게 중요한 틀거리로 얘기하고 또 그 전환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해서 어쨌든 어쨌든 에너지부터 이제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노동도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 과거에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노동, 이미 그 노동은 아니다. 이제 뭐 소외 노동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급적인 자각을 하고 하는 노동의 상태 이미 지났다. 현대사회 노동은 그런 거 아니다. 노동은 최대한 사람들로부터 무의미하고 뭐 사실은 하면 할수록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한 계급의식의 확보라고 하는 단계의 노동을 이미 이거는 아니다. 인정하자. 그래서 뭐 본인은 마르크스주의자지만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 노동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지금 사회에 맞는 노동 개념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은 이제는 좀 약간 분화되어서 판단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어쨌든 이제는 노동의 일자리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계속 뭐 8시간 노동제가 우리 노동운동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 없다. 그러면 줄어드는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로 이제 논의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노동하는 시간 혹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시간에 일하고 언제 뭐 관두고, 그러면 그랬을 때 일의 평가 체계는 어떻게 이 논의로 가야지. 독일 노동 4.0 보면 이제 독일은 이제 플랫폼 노동이 된다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잖아요. 노동 따로, 뭐 사회복지는 따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반복되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전체적인 이 틀 내에서 약간 보게 하는데, 고르 책이 조금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르 책을, 네, 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번에.